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개원 첫날부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제10대 양주시 의회가 하루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장기 파행 우려 속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의회는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원 첫날 의장단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개회 11분 만에 정회했던 제10대 양주시 의회. 하루 만인 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상민 의원이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이미빈 의원이 선출되며 의장단 구성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합의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인물입니다. 의회는 의회답게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을 건전한 견제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삶이 또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끔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지부터 해서 하나하나 챙겨볼 생각입니다. 이번 원구성은 과거 장기 파행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9대 양주시의회는 전반기 구성의 13일, 후반기에는 무려 158일 동안 의회가 멈춰서며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하루 만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장기 파행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원구성을 마친 제10대 양주시의회가 출발부터 빚어진 갈등을 봉합한 만큼 앞으로는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범위 확대로 인근 지역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ICAO가 바꾼 공항 인근 고도 제한 국제 기준에 맞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의 반경 4km인 고도 제한을 최대 10.75k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공항 반경 3.35km 이내 건축물은 최고 높이 45m, 5.35km까지는 60m, 10.75km까지는 90m로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인천공항 주변은 영종도의 약 90% 수준이 고도 제한 영향권에 들어오고 김포공항의 경우 부평 삼산과 부계, 갈산, 청천동 일부와 계양 전역, 서구 연희, 원당, 아라동 일대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부평 굴포천 일대 개발 사업의 경우 최대 49층 규모의 개발이 검토 중이지만 고도 제한이 확대될 경우 층수와 용적률 모두 바꿔야 해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시는 인천도시공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개발 사업 추진 시 고도 제한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또 항공기 운항 안전에 큰 영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계양산과 천마산 일대에서 러브버그 선제 방제를 집중 추진한 뒤 올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양구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측에 따라 5월 중순부터 낙엽 정비와 유충 서식지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계양산 10헥타르와 천마산 5헥타르 구간에 친환경 BTI 약재를 뿌린 바가 있습니다. 6월에는 등산로 19.5km 구간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성충 활동 시기에 살수차를 동원해 방제하는 등 현장 대응을 늘렸습니다. 계양구는 계양산과 천마산 일대 러브버그 발생량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었고 주민 불편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장르 영화 축제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장르 영화에 주목해온 영화제는 올해 AI 영화 상영을 확대하는 등 영화 산업의 미래를 조명할 예정인데요.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부천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배우 판빙빙과 프랑스의 이자벨 위페르까지 평소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막이 오르자 팬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판빙빙이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미리 한번 와봤어요. 부천 사는데 부천에 이런 행사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뉴에라 뉴스킨. 중국 원하평 감독의 무협 영화 개막작 표인 풍기대망을 비롯해 50개국 321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세계적인 장르 영화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시그니처 섹션에서는 작품 19편이 선보이고 아시아 장르 영화 특별전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공개됩니다. 영화제가 걸어온 30년 발자취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제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메인 조형물 판타스틱 포털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특별한 AR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가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AI. 국제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 AI에서는 AI 영화 15편이 공개됩니다. 또 이준익 감독 등 유명 영화 감독들도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폼 작품을 선보이며 달라진 제작 환경을 반영합니다. AI 기술 발전에 좀 힘입어서 조금 더 영화적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AI 영화들을 많이 선정을 했고, 또한 출품 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장편이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장편 2편도 AI 영화를 선정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중요성과 부분이 조금 더 커지고 성장됐다고 말씀드립니다. 30년 전 낯설고 실험적인 장르 영화를 내세우며 출발한 비판. 이제는 장르 영화의 축제를 넘어 AI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까지 품으며 영화의 다음 30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영종에서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가 개통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14일 서해 남북 평화도로 1단계 사업인 영종도에서 신도 간 평화도로 개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는 길이 3.26km, 도로폭 13.5m의 왕복 2차로 규모로 지난 30일 준공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갖춘 일반 도로로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등의 통행이 가능한데요. 교량 위 안전 확보와 신도 내 도로 여건을 고려해 교량 구간 내 최고 속도는 50km로 제한하며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기존 배편에만 의존했던 신시 모도 주민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로봇 경진대회인 로봇컵 2026 인천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로봇컵은 지난 1997년 로봇 축구대회에서 출발해 재난구조와 가정서비스, 산업자동화, 청소년 교육 분야로 확장한 국제 AI 로봇 연구 경진대회인데요. 올해 대회에는 세계 45개국에서 364개 팀, 2,879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살바도르 대회보다 1.9배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대회 기간 약 15,000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인천 송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회는 성인 대학원생 중심의 메이저 대회와 청소년 대상 주니어 대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로봇 축구와 가정 서비스, 산업 자동화, 재난구조, 청소년 등 5개 분야 10개 리그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대회는 오는 6일까지 열립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 5기 첫 공식 일정으로 과밀학급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 교육감은 신검단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급식 운영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학생들과 만나 학교 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도 청취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앞으로 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전용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신설과 증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 등 개발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은 여건에 맞춰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 38개 역사에 무더위 쉼터가 운영됩니다. 운영 쉼터는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되는데요. 노약자를 비롯해 시민 누구나 지하철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38개 역사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부채와 물티슈, 생수 등 온열 질환 예방 물품도 비치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쉼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여름철 폭염 속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에 간단한 식임료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피아는 실내 온도를 유지해 계절에 관계없이 열대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야간 운영합니다. 수피아 식물원은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부천시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립 도서관이 역사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역사 강좌와 함께 서울흥, 서울역사박물관 등 현장 탐방 등으로 오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게 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인천시의 새로운 수장으로 박찬대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함께 민생회복 프로젝트 시행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예산 문제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의 분유값과 학원비, 시민들의 지갑과 식탁,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비, 어르신 약값, 병원비까지 단단한 민생회복 프로젝트로 챙기겠습니다. 민선국이 박찬대호가 출항했습니다. 첫 시작은 민생회복 프로젝트 시행. 그중 핵심은 인천 이음 활성화입니다. 당초 박 시장은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비율을 20%, 캐시백 월 결제 한도를 1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캐시백 비율 20%, 월 결제 한도 50만 원을 유지할 경우 올해 편성된 예산 2,582억 원이 이달 중 전액 소진됩니다. 말 그대로 예산 문제로 상향은커녕 유지도 힘들다는 것. 앞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취임 첫날부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당초 공약은 무산됐습니다. 재정과 예산, 요 긴급 점검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다. 근데 한 가지 또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새롭게 출범한 민선국이 박찬대호. 시작부터 삐걱대는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추미애 신임 경기지사가 민선국이 첫 결재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하며 반도체 경제 1번지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기도는 수원과 용인, 화성, 성남, 안성, 평택, 오산, 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도지사 직속 반도체 전략위원회와 K반도체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 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해 팹리스 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국가 반도체 기술원 유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제10대 양천구의회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양천구의회에서는 4선 의원 2명이 탄생했는데요. 오늘은 4선에 성공한 이모견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10대 의회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사선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정활동을 오래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현안을 경험하고 해결해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국민들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살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10대 의회는 국민들의 기대를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정치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책임 있는 판단으로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긴 것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현안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책임감과 꾸준함을 좋게 평가해 주셨기에 사선이라는 큰 믿음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험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사선 의원인 만큼 이제는 개인의 의정활동을 넘어 의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현안에서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경험이 필요한 부분은 후배 의원들과 함께 나누며 일하는 의회, 성과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 개원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의회의 의무가 의장,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2022년 지방선거 후 의장,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전국에서 가장 늦은 의회가 양천구 의회입니다. 이번 제10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 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10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여야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의회가 구성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제 의정 경험상 관례를 준수했을 때 소란 없이 가장 원만하게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의상 선출과 관련하여 여야 간에는 전 후반기 각각 배분하고 소속 정당 간에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배분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9대 전반기 의장이 국민의힘 갑 지역구 소속 최다선 구의원이 맡았다면 제10대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지역구 소속 최다선 구의원이 맡는 것입니다. 의회 운영에서는 법령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례가 더 중요하게 의회 운영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가장 우선해 두겠습니다. 교육과 복지,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목동 재건축은 양천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발전은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월, 신정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도 소홀함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선이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경험을 믿어주시고 더 큰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국민 여러분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결국 말보다 결과를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여주기 위한 의정활동보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신뢰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